조선 사절단이 왜 러시아로 갔는지 보려면요. 1896년 경복궁으로 가봐야 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당시 경복궁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사건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때는 2월 11일, 캄캄한 어둠이 내려앉은 새벽녘이었죠. 이 두 대의 가마가 조용히 경복궁을 벗어나려고 움직이는 그 순간, 이 가마를 예의주시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바로 경비병들입니다. 당시 경복궁은요, 일본 교관에 의해 이 훈련받은 경비병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이 가마꾼도, 그 가마 내 사람도 엄청나게 지금 긴장하고 있는 순간이에요. 경비병들은요, 가마를 이렇게 힐끗 보더니 그냥 통과시킵니다. 사실 이 두 가마는요, 궁녀들이 타는 가마라서 경비병들이 의심 없이 궁궐 밖으로 통과시켜준 겁니다. 그렇게 이 경비병 시선에서 가마가 멀어질 무렵, 가마꾼은요, 갑자기 전속력으로 달리기 시작합니다. 온 힘을 다해 가마를 들고 뛰기 시작한 거죠. 자, 그렇게 빠르게 달리던 가마는요, 아침 7시 반쯤 한 곳에 멈춰섭니다. 그곳은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나라예요? 이곳은요, 서울 정동에 있던 러시아 공사관입니다. 공사관? 네. 대사 업무, 대사관. 네네. 대사관 외교 같은. 업무 보는 곳. 네, 맞습니다. 이 공사관 앞에 가마가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 러시아 공사가 황급히 나옵니다. 그때 가마에서 쓰개 치마를 쓴 한 사람이 내립니다. 그 얼굴을 러시아 공사가 보자마자 너무 놀랍니다. 왜냐? 그 사람은 사실 이런 복장으로 이곳에 올 리가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이 사람은 바로 경복궁의 주인, 조선의 26대 왕 고종이었습니다. 이 경복궁에서 도망치면서 혹시라도 경비병과 일본 군대에게 들킬까 봐 가마 안에서 여자 옷을 덮어쓰고 위장을 했기 때문이죠. 조선의 임금 고종이 새벽에 경복궁을 몰래 빠져나와서 외국 공사관으로 간 이 사건, 바로 아관 파천. 자, 일단 이 파천이란 말은요, 왕이 도성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피해간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러시아 공사관으로 갔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왜 아관이라고 썼을까요? 하여튼 저게 러시아의 의미로 알고 있었거든요, 저는. 우리가 보통 신문 보면 네. 미국 할 때는 미자 쓰고 영은 무슨 영인 것처럼 러시아를 한 번을 포기할 때 저 아자를 써서 비슷했어요. 당시 러시아를 뭐라고 불렀냐면 아라사라고 불렀거든요. 아라사. 그래서 아라사 공사관 줄여서 아관. 네, 아관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요, 아관 파천은요, 1896년 왕이 경복궁에 있던 경비병을 피해 러시아 공사관으로 옮겨간 사건, 이걸 바로 아관 파천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궁금증이 생깁니다. 고종이 탈출했던 경복궁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자, 아까 아관 파천이 일어난 연도가 몇 년도라 그랬죠? 1896년. 맞습니다. 1896년. 바로 그 2년 전, 그러니까 몇 년도?
1894년. 자, 이 1894년 조선에서 일어난 전쟁이 하나 있었습니다. 2년 전 벌어진 전쟁. 자,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청일 전쟁. 그러니까 청나라와 일본이 싸운 거예요. 어디서 싸운지 아세요? 이제 싸웠죠. 어디 싸웠죠? 알긴 아는데. 제가 답해드려요. 해드려요. 조선 땅에서. 아, 조선은 알죠. 조선 아는데 조선이 어딘지 저는 물어보는 줄 알고. 당연히 알죠. 당연히 조선에서 하잖아요. 조선이 어딘지, 서울인지 국인지. 그건 누가 몰라. 예. 정신 바짝 차려야겠네. 아니 일반적으로 이제 청일 전쟁하면 청나라에서 싸우건 일본에서 싸우건 그게 사실 상식이죠. 그런데 이 전쟁은 비극적이게도 우리나라 조선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청나라와 일본이 조선에서 누가 주도권을 갖느냐 이걸 놓고 싸운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벌어졌던 이 청일 전쟁의 승자. 놀랍게도 청일 전쟁의 승리는 일본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조선 말기 일본은요. 경복궁을 불법으로 점령하고 나란 일까지 간섭합니다. 승리한 이후엔 조선에서 더 막강한 영향력을 휘두릅니다.